계속해서 화요일 대담 이어갑니다. 세계는 바다로 모두 연결돼 있죠. 그래서 하루하루 더 바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는 30일 제주에서 바다 환경 보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 미리 좀 들어보죠.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환경 얘기를 나눌 때마다 이렇게 꼭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데요.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이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주제로 열리는 토크 콘서트예요? 네, 바다 톡톡인 제주라는 이름의 토크 콘서트고요. 해양 환경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최근 바다 환경의 오염이라든가 해양 생태계 파괴, 해고염수 문제까지 제주 바다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당면해 있는데요. 그만큼 바다 보호를 위해 필요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시민환경연구소와 시셰퍼드 코리아가 제작한 영상이 좀 있어서 이를 활용한 토크 콘서트를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주제는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 포유류 보호, 불법어업 방지,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네, 해양환경연구소, 시셰퍼드 이렇게 단체들을 소개 잠깐 해주셨는데 이날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단체들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희 단체가 주최를 하는 네. 행사이고요. 전남환경운동연합하고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가 함께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시민환경연구소 그리고 시셰퍼드 코리아가 함께합니다. 시민환경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정부 연구기관이고요. 바다를 포함해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시셰퍼드 같은 경우에는 국제해양환경단체로 잘 알려져 있고요. 직접 행동을 하는 단체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예. 제주에서 활동하는 단체들도 참여를 하는데요. 비정부 연구단체로 고래류와 바다거북 등을 연구하고 있는 해양동물생태연구소 마크가 참여를 하고 시민과학 활동을 통해서 해양보전에 좀 앞장서고 있는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해양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그 자리가 마련된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 단체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고 토크 콘서트를 열게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사실 해양 보호를 거론할 때 얘기가 되는 게 해양 보호구역 확대 같은 것들일 텐데요. 특히 해양 보호구역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지난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 바다의 30%를 2030년까지 해양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라는 전략이 합의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런 내용에 대한 인식이 어쨌든 시민사회에서 조금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최근 국가관할권 이원 지역의 생물 다양성 협약 영문 약칭으로는 BBNJ라는 국제 협약 발효가 네. 국제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 협약은 국가 권한이 없는 공해상의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조약인데 공해상의 해양 보호를 위한 본격적인 국제 규약이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약에 가입하겠다고 정부 차원의 서명은 했는데 예. 아직 국회 비준은 끝나지 않은 상태고요. 이에 대한 비준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민 인식이 아무래도 미미하다 보니까 여론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저런 내용들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해 보았습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또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더 필요한 부분이겠어요. 네, 해양 보호에 관한 국제 흐름을 환기시키고 또 우리나라 해양 보호 정책도 살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 이 해양 보호에 대한 정책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많이 마련이 돼 있지 않다고 몇 번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도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네. 문제는 좀 의지가 좀 부족한 문제군요. 것 아닌가. 예. 라는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들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국제 협약에 가입하고 그걸 지키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BBNJ 이제 국회에 비준을 해야 되는데요. 예. 연내에는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해양보호구역 확대라든가 해양생태계 조사나 보호 정책 마련하는 것도 하고 있고 해양쓰레기 처리 계획 수립하고 수거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고 보호하는 활동도 하고요. 또 해양을 개발하거나 또는 이용하는 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환경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평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아무래도 이것을 잘 실행하고 있는가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책이 없는 건 아니라 정책이 잘 마련은 돼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이시고, 이제 뭐 쭉 정책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좀 이런 보호 정책 가운데서 제주도가 좀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정책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제주도는 전 연안이 보호가 필요한 만큼 이 생물 다양성이라든가 수중 경관, 뭐 생태계 가치 등이 정말 뛰어난 지역입니다. 예. 제주도 주변 해역이 황금어장이라고 표현되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최근 제주도의 바다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뭐 해조류가 급감하고 파괴류 같은 오염 부하를 나타내는 쪽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해양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보호의 기본은 아무래도 보호구역을 넓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현행 보호구역은 현행 해양보호구역 제도를 보게 되면 전통어업에 대한 제한은 없는 대신에 매립하거나 시설물을 세우거나 모래 같은 뭐 이런 자원을 채취하는 것만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재산권 침해가 없는 대신 해양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해양보호구역이라고 볼 수 있어서 좀 해양보호구역을 제도 전 연안에 지정하는 것을 이제는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양보호구역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딱 이렇게 지정이 되면 어떤 지위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예. 당연히 보호구역으로서의 지위가 부여가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립이라든가 시설물 예. 설치, 모래 등의 자원 채취 등이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바다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거고요.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해당 구역 내의 생태계 회복과 예. 복원 등을 위해서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고 해양 쓰레기 수거에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생태 관광이나 생태 교육을 위한 기반 마련 그리고 예산 지원이 가능해지고요. 뭐 대표적인 사례가 순천만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네네. 같은데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노력한 결과 현재는 연간 한 2천억 원 정도의 소득 유발 효과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보전과 더불어서 지역 활성화에도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무분별한 난개발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해양 오염, 해양 파괴를 막을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이게 전 지역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곳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해양보호구역은 기본적으로 공유 수면에 지정이 되는 거고요. 예. 쉽게 얘기해서 국가가 소유한 바다가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양보호구역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연안습지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하는 습지보호지역, 네.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해양보호생물보호 구역, 그다음 생물 다양성과 우수한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해양 생태계 보호 구역, 그리고 사구 등 뛰어난 해양 경관이라든가 수중의 우수한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 해양 경관 보호 구역을 지정하는 것 등 이렇게 총 4가지 종류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습지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였죠? 성산의 모조리 마을 지역이 이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때 한번 소개를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이 밖에도 제주도에 그러면 이 드넓은 바다에 해양보호구역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오조리를 제외하고 3곳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연산으로 유명한 문섬 주변 해역이 지정이 되어 있고 구자 파도리 앞바다에 있는 토끼섬 주변도 천연잘피 거머리말이 서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섬에서 떨어져 있는 추자도에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추자도 역시 일부 해안이 천연잘피인 수거머리말 그리고 포기거머리말의 서식지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몇 곳 안 돼요. 4곳인데 이게 지금 제주 바다의 약 몇 %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사실 1%도 안 되고요. 한 0. 최근 오조리까지 합치면 0.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너무 미미한데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의지의 문제가 예.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해양보호구역 지정 같은 경우에는 뭐 해양수산부가 하는 거긴 한데 사실 해양수산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추천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물론 지역주민이나 환경단체가 추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주지 않으면 사실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까지 제주도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에 해양보호구역 확대가 이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지금도 제주도에는 해양환경부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해양보호와 관련돼서 업무를 보는 제주도청의 공무원은 단 한 분이 계셨고요. 예. 뭐 최근에 어쨌든 관심이 좀 생겨서 4명까지 늘기는 했지만 보통 환경부서가 통상 30명 내외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명은 굉장히 적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해양환경 업무를 잘 볼 수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어서요.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고 엄청 넓은 해역을 관할하고 그렇죠. 있다는 점에서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부끄러운 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곳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야 될 텐데 그 업무를 처리할 이제 공무원조차 미미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해양보호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 이번 토크 콘서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제주시청 부근에 있는 제주 벤처마루 10층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에 있고요. 예.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공지사항에 참여 링크를 띄워놨으니까요. 사전 신청을 하셔도 되고 혹시 그게 좀 어려우시다면 당일 현장 접수도 받을 예정이니까요. 네네. 현장에 현장으로, 가서도. 네, 바로 오셔도 좋습니다. 예. 어쨌든 시간 내셔서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바다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요일 오후 2시 시청 옆에 있는 제주 벤처 마루. 네, 맞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토크 콘서트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다른 행사도 같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어쨌든 영상 시청이 먼저 이어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에 대한 뭐 질문과 답변도 당연히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양 쓰레기로 멋진 작품을 만들고 계신 김지한 작가의 작품도 기념품으로 제공될 예정에 있고요. 뭐 바다에 네.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인 만큼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